노후를 버티는 건 참담한 계산이 아닙니다. 다만 매달 같은 날 찾아오는 고정비가 우리를 조용히 조이죠. 아직 연금을 못 받는 나는 끝자락에 선 것 같고 물가는 오르고 마음은 자꾸 마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던 손끝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 달도 이대로일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면 밤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우리 또래에서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남들 얘기가 아니라 곧 내 차례가 당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이 길어 보일 뿐 흐름은 내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맞을 준비를 오늘부터 차분히 시작하는 일입니다. 연금 받는 사람이 과반입니다. 황혼경제연구소 소장 임재석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통계는 때로 잔인하게 들리지만 오늘은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에서 79살 사이에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과반이고 수령자의 월 평균은 82만 원 언저리입니다. 이 말은 평균선이 이미 연금을 생활비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쉽게 비교의 늪으로 끌고 가지만 오늘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신가요? 아직 수령 전이라면 내 예상 연금액을 한번 조회해 보세요. 숫자가 보이는 순간 마음의 좌표도 같이 생깁니다. 좌표가 생기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수령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내 지출 구조가 그 좌표와 얼마나 겹치는지 조용히 비춰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의 고정비와의 맞물림입니다. 긴장감은 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긴장감이 오늘부터 생활을 재정렬할 힘이 됩니다. 긴장감은 나를 닥달하는 채찍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경보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연금 과반 진입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뜻입니다. 나는 아직이지만 곧 다수의 흐름에 합류한다는 뜻입니다. 또래의 평균선은 이미 연금을 생활비 축으로 세웠고 그 위아래로 다양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균 이상인 분들은 나는 생각보다 잘해왔다는 안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유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지란 무리한 확장을 멈추고 지금의 리듬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평균 이하인 분들은 나만 뒤처진 게 아닐까 마음이 작아지기 쉽죠. 하지만 과반 진입의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강을 건너고 있고 강의 속도와 수심이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평균선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조정에서 시작합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어려운 용어 대신 삶의 리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내 예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고정비 매칭표를 만드세요. 주거비와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과금, 기본 식비, 통신비처럼 빠지지 않는 비용을 연금액과 1:1로 맞물리게 적어봅니다. 총액은 반드시 예상 연금액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이 표는 숫자표가 아니라 안심표입니다. 고정비가 연금 안에 잠기면 마음은 나머지를 여유로 인식합니다. 표를 만드는 과정은 식탁 위에서 A사 용지 한 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연필로 쓰고 지우고 다시 쓰다 보면 항목을 줄일 곳과 그대로 둘 곳이 자연히 드러납니다. 아직 수령 전이라면 가짜 연금으로 리허설을 해보세요. 매달 같은 날 예상 연금액을 별도 계좌로 옮기고 그 금액 안에서 한 달을 살아봅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호흡이 맞습니다. 뇌는 반복되는 리듬을 안전으로 인식합니다. 이 리듬이 자리 잡는 순간 연금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 습관이 됩니다. 수령을 시작한 달에는 꼭 다른 지출 하나를 덜어보세요. 커피 구독을 멈추거나 중복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거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사소한 변화면 충분합니다. 덜어낸 그 한 칸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신호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 저녁에는 영수증을 한 번에 모아 확인하는 의식을 만들고, 다음 이틀은 큰 지출을 미루며 셋째 날에 다시 판단해 보세요. 필요와 욕구가 분리되면서 충동이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평균 이상인 분들께 드리는 말은 간단합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고정비에서 시작합니다. 매칭표가 이미 안정권에 들어왔다면 유혹은 보통 변동비에서 옵니다. 손주 선물, 여행, 외식 같은 즐거운 지출은 인생의 기쁨입니다. 다만 기쁨에도 루틴이 필요합니다. 월 초에 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획하고, 넘치면 다음 달로 미루는 절제가 유지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칭찬이 방심을 부릅니다. 그 정도면 넉넉하시겠어요라는 말이 들릴수록 나만의 기준표를 더 자주 들여다보세요. 안정은 숫자의 크기에서 오지 않고 리듬의 지속에서 옵니다. 작은 루틴을 쌓아두면 뜻밖의 큰 지출이 오더라도 충격을 흡수합니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비상 쿠션을 한 줌씩 채워두면 마음의 안전선은 더 두꺼워집니다. 평균 이하인 분들께는 더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표를 만들고, 리허설을 하고, 한 가지를 덜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 잘하고 하루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를 만들 때는 항목을 줄이라는 강박보다 구조를 보세요. 혹시 같은 성격의 지출이 2번, 3번 숨어 있지 않은지, 자동 결제가 오래된 습관처럼 붙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리허설을 할 때는 첫 달부터 빡빡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일주일 단위로 호흡을 맞추고 중간에 흔들리면 남은 기간에 다시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한 가지를 덜 때는 눈에 잘 보이는 것을 고르세요. 잘 보이는 것은 곧 성취감이 빠르게 오는 대상입니다. 성취감은 다음 변화를 부르는 작은 모터입니다. 작게 이긴 경험을 자꾸 남겨두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은 생활의 경제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가족의 눈치, 갑작스러운 경조사, 예측 못한 수리비 같은 변수들입니다. 이런 변수는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계획의 일부입니다. 변수가 들어올 자리를 미리 조금 남겨두면 계획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금고 같은 계획이 아니라 스프링 같은 계획입니다. 눌리면 눌린 만큼 버티고, 놓으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계획입니다. 그 스프링의 강도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가짜 연금 리허설은 바로 그 습관을 길러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통장을 하나 더 만들고 이름을 연습용으로 붙여보세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름이 붙은 돈은 목적지가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연금이 들어오는 날로 정한 날짜에만 그 통장을 열어보세요. 열어보는 행위 자체가 의식이 되고, 의식은 습관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부부라면 표를 함께 보세요. 혼자 숫자를 끌어안고 있으면 관계는 점점 말라갑니다. 표를 펼쳐놓고 서로의 불안을 말로 꺼내면 표는 더 이상 신문표가 아니라 위안표가 됩니다. 여기만 조금만 줄여볼까? 이 항목은 다음 달에 다시 보자 같은 대화가 쌓이면 둘의 리듬이 맞춰집니다. 리듬이 맞으면 돈은 갈등의 소재가 아니라 협력의 도구가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친구 한 명과 약속을 맺으세요. 매월 같은 날 사진으로 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이 생깁니다.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약속을 더 잘 지킵니다. 본인의 다짐을 메모장에 한 줄로 적어도 좋습니다. 한 줄의 다짐이 하루를 지키고 지켜진 하루가 한 달을 바꿉니다. 생활의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월 초 아침 전기요금 고지서를 열어보고 숨을 고릅니다. 통신비 청구서를 확인하고 데이터 요금제를 한 단계 내릴 수 있을지 살핍니다. 시장에서는 정해둔 리스트대로 장을 보고 충동구매를 부르는 진열대를 일부러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와 영수증을 가짜 연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대조해 봅니다. 부족하면 바로 자책하지 말고 무엇이 우리를 흔들었는지 조용히 체크합니다. 흔든 요인은 주로 감정입니다. 피곤해서, 서운해서, 외로워서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지출의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이유가 선명해지면 같은 지출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경제는 숫자의 학문이지만 생활의 경제는 감정의 언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줄이는 동시에 감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충분히 쉬고, 충분히 걷고,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돈을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2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연금을 못 받고 아내는 소액의 연금을 받고 있었죠. 두 사람은 먼저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고정비 매칭표를 만들었습니다. 전기와 관리비는 그대로 두고 통신요금제를 한 단계 낮추고 기본 식비 항목을 따로 적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같은 날 가짜 연금을 이체해 리허설을 했습니다. 처음 두 달은 빡빡했지만 셋째 달에 변곡점이 왔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엔 택시 대신 버스를 타기로 하고 그날만큼은 불필요한 온라인 결제를 하지 않는 규칙을 더했습니다. 다섯째 달이 되자 매칭표의 합계가 예상 연금액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고 실제 수령이 시작됐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이미 연금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단순하게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63은 가짜 연금 통장을 만들고 이름을 연습용 급여라고 붙였습니다. 그는 매월 같은 날 그 통장으로 돈을 옮기고 그 통장에서만 고정비를 처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중간에 카드값이 모자라 당황했지만 둘째 달부터는 장보기 목록을 줄이고 통신요금을 낮추면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셋째 달에는 연금일에만 택시를 타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고 넷째 달에는 야식 앱을 휴대폰 첫 화면에서 지웠습니다. 다섯째 달에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연금이 내 편이 되었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날짜와 통장을 구분하고 작은 규칙을 일관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 과반 시대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삶을 정렬할 기회입니다. 표를 만들면 방향이 보이고 리허설을 하면 리듬이 생기고 하나를 덜면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되면 불확실성은 줄고 생활의 안정감은 커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파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를 젓는 리듬을 익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보세요. 항목을 적고 합을 내고 다음 달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은 계획의 첫 문장입니다. 계획은 반복의 첫걸음입니다. 반복은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느리지만 깊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짜 연금 통장의 이름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 이름이 오늘의 선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안전선을 하나 그려두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지켜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정한 호흡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 사이에 숨을 고르는 이틀을 두고 그 사이에 하고 싶은 소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균형은 살아납니다. 지출을 줄인 날에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짧은 메모를 남겨두세요. 그 메모가 쌓이면 눈에 보이는 자신감이 됩니다.
자신감은 다음 선택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계획이 어긋나는 날이 오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삶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날 다시 원래의 루틴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힘이 곧 재정의 체력입니다. 오늘 만든 작은 표, 오늘 정한 한 가지 규칙, 오늘 나눈 한 줄의 대화가 그 체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연금 과반 시대에 기준은 남의 평균이 아니라 내 고정비와 리허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황과 다짐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작은 표 한 장이 내일의 마음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